1968년 1월 23일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해군에게 비랍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견은 북한이 단독으로 미군 함정을 비랍하기는 어려우며 그 배후에는 소련의 지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83명의 승무원들을 신속히 송환받아야 한다. 둘째, 한국이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몇 가지 대응 방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선박을 비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북한은 폴란드와 선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칫 폴란드와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김일성이 북한 선박을 푸에블호와 교환하려 들지 않을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둘째, 북한 항구 봉쇄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소련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원산항의 방공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공습입니다. 당시 북한군은 6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방법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넷째, 비무장지대에서의 제한된 공격입니다. 이 또한 정전협정에 위배될 수 있으며 북한이 남한을 향해 또 다른 보복을 실시한다면 그것이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을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군사적인 조치 대신 외교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군사적 압박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3척의 항공모함과 18척의 구축함을 동해에 투입했으며 미국 본토에서 112대, 일본에서 67대, 필리핀에서 13대 항공기를 한국에 전개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국에 배치된 항공기는 기존 214대에서 406대로 증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항공예비군을 소집했는데 그 규모는 공군 8개 부대, 주방위 공군 14개 부대, 해군 항공대 6개 부대이며 병력 규모는 14,600명, 항공기는 372대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하자 소련도 이에 대항해 16척의 함정을 동해에 배치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본격적인 외교 교섭을 실시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소련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의 배후에 모스크바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소련과 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와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사건이 북한 단독으로 행한 것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그들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쉽게 협상장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자신들의 영해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푸에블로호의 항적과 위치를 기록한 항해도를 조작했으며 승무원들에게 고문을 가해 북한 영해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자백서를 그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훗날 승무원들은 그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북한 영해에 들어왔다는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만 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도발을 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북한의 군사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만일 한국과 공조하지 않는다면 한국 단독으로라도 군사적인 보복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파견된 2개 사단을 다시 철수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 정부를 달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는데, 먼저 1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군사 원조를 지급해 주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최신형 전폭기인 F4 팬텀 18대가 포함되었습니다. 1968년 2월 2일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회담 초기 북한은 이 회담이 조선인민공화국과 미국 간의 국가 간 회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노스 코리아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자신들이 정식 국가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담 초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만일 그러한 증거가 나온다면 유감을 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영해 푸에블로호라는 무장 간첩선을 보내서 간첩 활동과 적대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 공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북한의 주장이 맞다고 증명되면 사과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회담은 26차례나 지속되었고 11개월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한 장짜리 사과문을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영해에 불법적으로 침범해 간첩 활동을 했으며 북한이 제시한 각종 증거와 자백서의 실효성을 인정한다. 미국 군함이 저지른 간첩 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 미국은 북한이 이 사과를 받아들여 승무원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처음에 미국은 이 사과문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회담을 계속 끌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겹쳐쓰기 방법으로 사과문에 오늘 판문점을 통해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송환되고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거부함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원했던 것은 온전한 형태의 사과문으로 그들은 이 문서를 이용해 김일성의 업적을 홍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과문에 다른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고심하던 미국은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대표가 사과문에 서명하기 전에 이 사과문은 무효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에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북한에 사과할 수 없다. 본인이 서명하려는 이 문서는 북한이 준비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인은 오직 승무원들의 석방을 위해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승무원들의 송환을 위해 사과문에 억지로 서명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되었고, 북한은 그들이 원했던 온전한 사과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사과문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미국이 설령 사과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 통제를 통해
얼마든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8년 12월 23일 09시 미국 대표가 사과문에 서명하였고 이날 11시 30분 승무원들은 판문점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남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들의 자백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 크게 울리게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모두 송환된 후 부처 함장은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구금 생활을 함께했던 나의 회원들이다. 그들은 미국인으로서의 신념을 결코 잃지 않았다. 북한은 인간성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곳이다. 미국과 북한의 이 협상 결과에 대해 서방 세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유일하게 한국만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협상의 결과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며 미국은 공산주의자와 비밀 협상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한국의 한 관리는 미국은 자유세계의 안전보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석방에 더 몰두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일성은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미국의 국가 위신에 큰 손실을 주었으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흔들리던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9년 푸에블로호는 평양의 대동강으로 옮겨져 미군을 상대로 승전을 올린 북한의 정치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이었습니다. 여기는 판문점. 이른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이 돌아왔습니다. 68년 1월 23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괴뢰 강제로 납치된 지 만 11개월 만에 자유의 땅을 밟은 것입니다. 전방기지에 닿은 승무원들은 9대 헬리콥터에 나누어 타고 부평 미군 기지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미국은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송환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으며 북한 괴뢰는 그동안의 비인도적인 인질 외교를 어떤 수단으로도 위장할 수 없었고 결국 세계 여론에 굴복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가지의 악선전과 승무원들을 때리고 차는 등 가진 야만적인 처사를 가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북한 괴뢰의 잔악성을 다시 한번 규탄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